랜선 하나만으로 비디오, 오디오, 탈리, PTZ 컨트롤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싱글 케이블 중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DI 기술을 사용하면 카메라의 설치와 해체가 극단적으로 간편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NDI로 전송되는 비디오 신호를 받아서 이것을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뉴텍의 트라이캐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NDI라는 기술 자체가 뉴텍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트라이캐스터와 ND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요. 가장 좋은 궁합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트라이캐스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바로 여기 트라이캐스터 기능 소개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텍 트라이캐스터야 뭐 시장에서 워낙 유명한 장비다 보니까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트라이캐스터는 방송국을 통째로 하나의 장비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디오 스위칭은 기본이고 비디오 소스의 라우팅이나 오디오 믹싱, 자막 타이틀, 비디오 DDR 플레이어, DSK 가상 스튜디오, 인터넷 방송, 4K 레코드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국의 모든 기능들이 트라이캐스터 한 대 안에 다 집약돼서 들어있습니다. 트라이캐스터 출시 이후 시장에 많은 카피캣 제품들이 등장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트라이캐스터를 능가하는 제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단편적인 기능들을 넣어서 비슷하게 흉내낸 제품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제품들과 트라이캐스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막 하나만 넣는다고 해도 다른 카피 제품들은 자막을 이미지 형식으로 불러오거나 입력 소스 중 하나로 할당하는 좀 괴이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트라이캐스터는 간단하게 DSK로 처리를 해버리죠. 이렇게 자막 기능 하나만 봐도 트라이캐스터는 자막을 템플릿으로 디자인하고 저장하고 복사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캐스터를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야 이거는 실전에서 필드에서 진짜로 경험을 해본 놈들이 만든 거구나 라고 단번에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정말 편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NDI PTZ 카메라를 트라이캐스터에 연결하면 심지어 트라이캐스터에서 각 카메라들을 직접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자, 그러니까 트라이캐스터에 있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각 카메라들의 프리셋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장님 입장이라는 매크로 버튼 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카메라들은 다 회장님을 향해서 앵글이 바뀌게 되고요. 자동으로요. 하단 자막으로 홍길동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이 뜨면서 사이드 쪽에 회장님의 양력이 쭉 나왔다 사라지는 이런 작업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워낙에 많은 라이브 현장에서 트라이캐스터의 매크로 기능은 운영하는 사람이 좀 모자라더라도 라이브 중계를 화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구성을 해서 NDI 카메라를 입력으로 받고 라이브로 스위칭을 하면서 자막도 넣어주고 참고용 비디오 클립도 재생하면서 라이브 이벤트를 중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PGM 화면은 현장에 있는 전광판으로 쏴줄 수도 있고요.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를 해줄 수도 있게 돼요. 그것도 멀티 채널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니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들로 여러 채널로 동시에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웬만한 행사들은 유튜브 한 채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아니면 자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렇게 여러 채널로 스트리밍을 동시에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트라이캐스터는 한 장비에서 두 군데 이상으로 동시 스트리밍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가 장비 없이도 멀티 채널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트라이캐스터는 내부에서 진행되는 비디오 소스를 그대로 스트리밍의 원본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리밍 화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다양한 스트리밍 장비들을 비교 테스트를 해보는데 트라이캐스터로 스트리밍한 화질이 월등히 좋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스템 구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PTZ 카메라 3대하고 트라이포드, 랜 케이블, PTZ 컨트롤러, 트라이캐스터 미니 4K, 모니터 2개 정도, POE 허브, 무선 마이크 오디오 믹서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다른 부가 장비 없이도 멀티 카메라 라이브 중계 솔루션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정도 장비를 다 합쳐봤자 승용차 한 대로 실을 수 있는 분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얼마나 간편한지는 과거에 트라이캐스터 미니를 5분 만에 설치하는 동영상이 있을 정도로 설치와 해체가 간편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 구성을 운영하는 데는 2명 정도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카메라맨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사연에 대한 솔루션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트라이캐스터를 쓰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트라이캐스터 한 대만으로 다른 여러 개의 장비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장비 여러 개를 구입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구축 비용이 더 절약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 사실 그리 비싸지 않은 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산 좀 모자란다, 나는 현장 전광판 쓸 것도 아니고 카메라 몇 대 이용해서 유튜브로만 그냥 날리면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 자막도 안 쓸 거고 오프닝의 이미지 하나, 엔딩의 이미지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는 트라이캐스터가 조금 오버스펙이기는 해요. 워낙 기능이 다양하고 막강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단순한 인터넷 방송만 진행하면서 예산이 너무 적다 하신 분들한테는 Vmix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산도 많이 절약되겠죠. Vmix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트라이캐스터와 비교해서는 사실 편의성도 좀 떨어지고 기능도 어설픈 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카메라만 스위칭하면서 인터넷 방송 유튜브로만 쏴준다라고 하면 Vmix도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Vmix에서도 NDI 카메라 입력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Vmix 버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3개 정도의 NDI 카메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Vmix 스펙을 보면 상위 버전에서는 더 많은 NDI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트라이캐스터처럼 8채널, 16채널, 32채널의 NDI 입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트라이캐스터는 NDI 입력을 받을 때 메인 PGM과 프리뷰로 나가는 영상 외에는 10분의 1 정도의 대역폭으로 줄여서 전송하는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트라이캐스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Vmix를 쓴다면 NDI 채널을 쓰는 만큼 풀 NDI의 대역폭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개 채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기가비트 대역폭이 좀 간당간당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채널의 NDI 소스를 Vmix에서 쓰게 되면 화면이 좀 끊어지기도 하고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처럼 2-3대의 카메라만 NDI로 연결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단순 송출을 한다고 하면 Vmix도 차선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쓸 경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오디오 부분이에요. 트라이캐스터는 전 제품에서 다 밸런스드 오디오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EQ를 조정하거나 컴프레서를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오디오 라우팅을 해서 다양한 오디오 환경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지만 Vmix처럼 일반 PC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오디오 믹서에서 3.5mm 핀잭 갖다가 PC의 오디오 입력에 연결해서 내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오디오가 엉망이 되는 거죠. 소리는 작게 들어갈 거고 그걸 키우면 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XLR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구성에서는 베링거의 UMC 202HD라는 제품을 이용했고요. 물론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비싼 거를 쓰면 당연히 오디오는 더 좋아지겠죠. 오디오 룹백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UMC 22에 비해서 2배 정도의 가격이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10만원대 제품입니다. 가성비로는 따라올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는 무선으로 핀 마이크를 쓰셔도 되고 무선 핸드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별도의 카메라맨이 없기 때문에 인터컴을 쓰실 필요도 없고요. 시스템 구성은 더욱 간단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션도 끝났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방송 시스템 설계를 거듭하면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강좌당 기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은 NDI를 써서 시스템 구성이 얼마나 단순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을 얼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